한국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은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의 강남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닥쳐온 팬데믹 사태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과연 제가 이곳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저는 영국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런던의 오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저는 여느 때처럼 유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업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출석보다 결석이 더 잦았어요. 학원에 등록만 해두고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력한 반응에 저는 한숨을 속으로 삼켰어요. 심지어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죠. 저한테는 저와 같이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엠마가 있었는데 그녀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었어요. 잠깐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엠마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 한국은 정말 대단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나다고. 수업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고 싶어 해.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라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럼. 한국 학생들은 수업에 지각하는 일도 거의 없고 결석은 더더욱 없지. 그들은 항상 질문을 하고 숙제도 철저하게 해와. 정말 보람차게 가르칠 수 있어. 점점 빈자리가 늘어가는 제 영어 교실을 떠올리며 엠마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의 교육 경험이 썩 나쁘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거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대한 엠마의 이야기는 지쳐있던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는 한국으로의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드디어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하게 된 곳은 한국의 어학원이었는데 그곳의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몇 차례의 면접을 봤어요. 담당자는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열정은 세계에서 제일이라며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꼭 와달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엠마의 긍정적인 경험담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죠. 그리고 이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느껴진 한국의 에너지는 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죠. 한국에서의 첫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한국 학생들은 제가 내주는 숙제를 당연히 열심히 해오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매 수업마다 성실하게 참여하고 수업이 끝나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던 지수라는 학생이었죠. 어느 날은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어가 재미있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학생들이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한국 학생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은 저를 더 열심히 가르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매번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존경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만 되면 커피를 사오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사양했지만 학생들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중에는 감사히 받았어요.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의 멋진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건 제게 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촌인 헨리가 결혼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영국에 돌아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헨리의 결혼도 축하하고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며 밀린 일도 처리할 겸 2주일 정도 장기 휴가를 내고 영국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영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일까요? 여행 가방을 싸며 저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이질적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죠. 비행기는 긴 여정을 마치고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항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곧바로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죠. 공항 입국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쪽으로 줄 서요. 뭔가 짜증이 가득 섞인 명령조의 말투였어요. 여권과 탑승권을 여기로 주세요. 심사 담당관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건조하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웃으며 맞아주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입국 절차는 길고 복잡했으며 서류를 이리저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여행객이 서류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직원은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고 한국에서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떠올리며 영국의 공항이 이렇게 느리게 돌아가던 곳이었나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는데 히스로 공항에서는 너무나도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마침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제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나오는 벨트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많은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다른 벨트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긴급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겨우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집에 도착하는 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집이 너무나도 추웠던 거예요. 한국에서 따뜻한 온돌의 편안함에 익숙해진 저는 영국의 추운 집안 환경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집안의 냉기를 느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올리비아, 너 좀 피곤해 보인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그냥 집이 좀 추워서 그래. 저는 대답했어요. 이게 춥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해서 집안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 게다가 영국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그것 때문인지 먼지가 많아 저는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며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신발을 신고 있었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어요. 발이 더러워지는 건 아닌지 한국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청결한 생활 방식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지만 저는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집안의 냉기와 먼지 때문에 저는 피로가 더 심해진 듯했고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깨끗한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볼일을 보러 외출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은행과 관공서 업무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은행에 직접 갈 일이 드물었지만 영국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긴 줄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기에 이런 광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무뚝뚝하게 서류를 요구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류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금방 처리되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많은 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시간을 은행에서 다 소비한 저는 점심을 먹을 새도 없이 다음 목적지인 구청으로 향했어요. 주소 변경과 몇 가지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했죠. 구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원 접수를 한 듯한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이런 긴 대기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을 때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아슬아슬하게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곧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오라고 거절당했어요. 결국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버려서 너무 허탈한 마음이었네요. 한국에서는 행정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일 처리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여유 시간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애초에 두 가지 일을 하루에 처리하려고 한 저를 왜 그랬냐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제게는 이런 일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후 오랜만에 런던 지하철을 타게 되었을 때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편리한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런던 지하철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는데 영국 지하철 특유의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찬 공기가 저를 반겼죠. 한국의 지하철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한국 지하철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런던의 지하철이 이렇게나 좁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넓은 지하철에 익숙해져 버린 제게 양쪽 좌석에 승객이 앉아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런던의 지하철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는데 소음이 엄청납니다. 끼익! 금속길이 강하게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에 귀가 아파졌어요. 영국의 방송에서 지하철의 소음 레벨을 측정한 적이 있는데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에 가까운 소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하철 내부의 소음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했고 런던 시민의 청력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런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또한 런던의 지하철은 환기를 위해 상시창을 개방해두기 때문에 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공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지하철을 탄 후 코를 풀면 티슈에 까만 먼지가 묻어나오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나 시끄럽고 더러운 지하철 안에서 묵묵히 견뎌가며 책을 읽고 있는 런던 사람들에게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너무나 애잔하고 가슴이 아파질 정도였어요. 인터넷 연결 문제도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런던에서는 역에 정차했을 때만 겨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동 중에는 연결이 불안정해서 중요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런던 지하철은 역사도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고 편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지하철이 그리워졌어요. 마치 두 나라의 지하철이 다른 시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버스로 갈아탔어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의 모든 구간은 물론 버스까지 환승 할인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이동하는 게 저렴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죠. 영국의 지하철은 존이라는 9개의 요금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버스와 환승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정산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실수로 존을 넘어서 이동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왜 영국은 한국처럼 알기 쉽고 편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에 오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 가지 물건을 주문했었어요. 배송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했죠.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한국에서는 저녁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영국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가 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꿈도 꿀 수 없었죠. 특히 한국의 편리한 배달 앱과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루는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가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물건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영국에서 몇 주를 보내며 한국의 그 빠르고 정확한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받지 못한 물건을 생각하며 한국의 배달 문화의 놀라움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번 영국 방문은 여러모로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졌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저를 영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저는 제 자신이 마치 외계인이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뭐든지 빨리빨리만 외친다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이라고 혹평하지만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살아본 저는 영국에서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아닌 단순히 불편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면 다른 영국인들처럼 적응하며 살아갔겠지만 이미 한국의 편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제가 영국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한국인이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따라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워집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리비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글로벌 국가가 된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차이에 깜짝 놀라며 한국의 편리한 교통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하면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이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